예, 이번 시간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종류로 이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데,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 관련되는 부분, 비공식 금융 양성화 측면이고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자본화, 해당 이자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과 인출금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사실은 지급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1번, 2번 뒤에는 마지막에 있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네 번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자, 지급이자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만큼 그러니까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과 인출금의 개념은 차입 기간 동안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인출금으로 보고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차입금이 들어오면 그 차입금을 사용해서 자산으로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부채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초과 인출금이 나온 걸로 생산적인 이용이 아니다, 자금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자산 부채의 범위를 한번 보면, 자, 사업용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하고요. 평가 정한 자산의 경우에는 평가 정된 금액, 평가 정하기 전 금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부채 합계액에서 충당금과 준비금, 그리고 선순위 지급이자 필요경비로 불산입된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부채에서 충당금하고 준비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충당금과 준비금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자,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제 차입금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차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끝기 형태로 그러니까 적금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범위를 한번 보면, 대상 지급이자, 즉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부분은 미지급이자라든가 사찰임 발행 차금 상각액, 융통험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수출금융 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제외 대상은 선급이자, 그 다음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보정수수료라든가 또 조기상환수수료, 뭐 운용리스 조건에 의한 리스 이용료에 대한 지급이자,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반드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전액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공동사업 출자와 관련되는 차입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이기 위한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입금이 아닌 재원으로 출자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점하고, 출자금 외에 별도로 공동사업자 전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약정한 후에 차입금이 발생돼야 된다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익 분배 시에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동사업 출자에 해당되는 차입금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9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백두무역 상사의 사업용 자산 명세, 부채 명세,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단기매매 증권만 있다라고 하고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1, 2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면 큰 탭에 보면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2,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1 해서 두 가지 탭이 있고요. 자, 첫 번째 탭에는 사업용 자산 명세, 부채 명세, 업무 무관 자산 적수, 초과 인출금 적수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 자산 명세,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데 불러온 데이터가 사업용 자산 부채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직접 편집해라라고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서도 사업용 관련 없는 부분은 직접 그러니까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게 되면 현금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이 쭉 불려져 와서 월별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부채 명세도 마찬가지로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됩니다. 눌러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채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단기매매 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례에서. 그래서 단기매매 정권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발생을 했었고요. 자, 4번 탭으로 가면 초과 인출금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초과 인출금 적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적수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 인출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용 자산 명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명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지급이자를 이자율별로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5.62% 지급이자와 3.5%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나 건설자금이자가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초과 인출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 무관 자산, 아까 단기매매 정권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그 적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45만 원 관련되는 부분과 업무 무관 관련 부분 1156만 5,780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과 인출금과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